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피를 무서워하느냐.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피가 무서워요. 근데 오늘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헌혈을 하면 한 번 헌혈하는데 혈압 조절 효과가 약 6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과 심장 질환의 간접적인 이런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독일 그 사리테 의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기적인 헌혈은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들이 이런 데이터를 낸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 146명과 정상인 146명 이 두 그룹을 나눠서 1년에 4번 이런 헌혈을 하면서 그 결과를 데이터를 낸 겁니다. 우선 이 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146명을 대상으로 헌혈한 후에 혈압의 변화를 이렇게 체크한 걸 보면 첫 번째는 151.5, 요거는 120에 80이라고 할 때 요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137.7, 세 번째는 137.1, 네 번째는 135.0으로 혈압이 이렇게 하향되는, 내려오는, 낮추는 이런 효과를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헌혈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120에 80 그냥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혈압 강화 효과가, 헌혈이 혈압 강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단기간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약 6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꼭 이러한 그 혈압에 관련된 사람들만 국한해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사증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들 64명을 대상으로 1주차에 300ml를 헌혈을 했고, 그 다음에 4주 후에 또 200에서 500ml를 헌혈을 하고, 그리고 6주 후에 이러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것 중에 혈압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혈압을 헌혈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64명의 평균이 148.5의 혈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헌혈을 하고 4주 후에 한 번 하고 6주 후에 이런 혈압을 점검한 결과 130.5로 떨어졌다는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140이 넘으면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혈압이 있다 해서 혈압약을 처방하는데, 그러면 2번만 헌혈을 해도 130.5가 됐으니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즉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 환자는 심장병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헌혈을 하면서 혈압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 이게 또 그걸 들여댑니다.
그 혈압이 낮아진 이유는 혈액 속에 철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는 약 5%의 철분이 이렇게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부족하면 5%보다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많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 속에 5%보다 많은 철분이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혈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흐르면 흐르면서 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은 이걸 빠르게 치유합니다. 그 치유할 때 LDL, 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용조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빵구 다실 때 오요. 그러면 HDL이 이걸 또 이 용조뽕 이런 흔적을 이걸 갈아냅니다. 그라인더로 갈아내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역시 피가 맑지 못하면 또 요 갈아낸 흔적 그 사이에 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고 하면 거기가 두툼해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헌혈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헌혈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냐. 우선 혈액 속에 철분이 줄어들어서 끈적끈적했던 혈액이 좀 묽어진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혈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데 아주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 혈구 구성을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적혈구가 120일을 살고 죽습니다. 120일을 살고 죽으면 간에서 또는 비장에서 이걸 파괴하죠. 파괴해서 간에서는 뭐 또 담즙으로 생산해서 활용하고 비장에서는 소화 효소로 만들어서 이런 소화 활동을 돕는데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재활용하죠. 그리고 남는 것은 분해 배출을 해서 밖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피를 헌혈을 해버리면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헌혈 한 번 하면 약 300ml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 몸 전체 혈액 중에 약 7 내지 8% 정도 양입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면 우리 몸은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그 피를 복원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척추 내에 있는 골수세포죠. 조혈모 어미세포가 여기서 피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뽑아낸 만큼 피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적혈구도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적혈구가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 산소 운반과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120일 살고 죽어야 되는 피를 미리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는 90일 살던 놈, 어떤 놈 뭐 열흘 살던 놈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쓴 걸 빨리 보충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새로 생산된 열흘짜리 적혈구와 120일 된 이러한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산소 운반 능력과 영양소 운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신생장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혈을 자주 한다는 것은 조혈모 어미세포가 생산 능력을 항상 가동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 항상 가동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0일 살고 죽는 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동되는데 이렇게 헌혈을 자주 하다 보면 피를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만드는 이런 조혈모 어미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항상 새 피를 만들고
활력 있고 젊어지고 안티에이징. 그래서 헌혈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헌혈해 줌으로써 남을 돕는데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피를 뽑음으로써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좋은 건강관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선한 이런 피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조혈 기능이 그냥 헌혈하지 않는 사람보다 피를 만드는 생산 능력이 8배가 더 뛰어난다. 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갑자기 전체 피 중에 약 혈액 중에 얼마 7 내지 8%의 피가 부족하다면 피를 뽑아낸다면 이게 좀 어지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양이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복원한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피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살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혈액 양의 15%의 예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의 예비량으로 우선 보충을 하고 또 48시간 내에 재생산해서 또 예비량을 확보하고 그래서 15% 내에 7 내지 8%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해서 300cc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혈액 운용량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헌혈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혈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아지는 점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부항사혈을 뭐 비위생적이고 뭐 조직이 터지고 뭐 혈관이 터지고 뭐 시시껄렁한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새끼들이 많아요. 그런 놈들이 더 부항 들어가요 보면. 왜? 이 헌혈은 한 달에 2번밖에 안 하죠.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근데 부항사혈은 이 헌혈은 혈관을 통해서 뽑는 거고 부항사혈은 우리 몸에 어혈이 쌓여 있고 경락상에 막힌 부분 또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주로 이런 요소에 부항캡을 씌워서 나쁜 어혈을 뽑아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헌혈보다 훨씬 몇 배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부항사혈 즉 대사증후군,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부항사혈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뭐 혈관이 터지네 어떠니 그 시시껄렁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 없고 건강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양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법 중에 하나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뭐 손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로 이렇게 된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피를 나눠줄 수 있고 또 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이러한 요법이 바로 부항사혈 요법이고 또 하나는 헌혈이다. 서양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라 하고 그리고 헌혈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피가 무섭습니다. 오늘